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오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오늘 월요일장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지금 3일 연속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네. 순매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 4일 연속 지금 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지만은 약세 폭이 생각보다는 좀 적게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우려했던 부분은 유동성 장세가 계속 펼쳐진다 이런 좀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고요. 역시 지금 개인들 쪽에서도 3일 연속에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를 계속 순매수로 막아주면서 지수의 그 급락세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지금 개별 기업들로 본다고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SK 이런 좀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기업들에만 그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어떤 시가총액 상위에 있던 종목들이 좀 힘을 내줘야 시장의 어떤 상승 랠리가 계속 이어질 텐데 지금 현재는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도로 인한 이런 부분 좀 제약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좀 하락폭이 좀 자제가 된 것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장 시작할 때는 약간의 지난주 금요일에 그런 급락에 의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부분이 좀 예상이었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피가 4일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기관의 매도를 개인이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별주들, 호재가 있는 개별주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락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떤가요, 전문가님? 네, 장 코스피와 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보합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거래량을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별로 봤을 때 거래량이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개인들로 인한 코스닥 시장에서의 강한 상승 랠리는 좀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수급별로 봤을 때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일어났던 걸 본다고 한다면 역시 개인 쪽에서의 매수세를 좀 갖고 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HLB, 시젠, 그리고 KMW, KM, 스튜디오 드래곤처럼 어떤 그 코로나와 스튜디오 드래곤 제외하고 시젠과 HLB처럼 어떤 제약바이오 쪽으로의 매수세가 좀 몰리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 가장 크게 좀 화제가 됐었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좀 하락세가 나와주는 거 봐서는 약간 좀 쉬었다 가는 장세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쉬어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변동성이 강화되면서 다만 코로나19 관련주들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흐름 짚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해보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코스피, 유념해야 할 점은입니다. 전거래일 하루 만에 반등했던 뉴욕 증시와는 달리 국내 증시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지만 개인이 매수 주체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반등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요즘 같은 장에서 어떤 부분을 유념하면 좋을지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산업은판 걷는
북미 대북 리스크 고조 속 주목할 종목은입니다. 자, 오늘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이지만 북한 측의 대남 공세가 계속되면서 대북 리스크는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측은 군사행동까지 암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남북 경합주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방산주들이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떤 종목을 주목하면 좋을지 역시 잠시 후에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정부 올해 해외 수주 300억 달러 목표 수주 활성화 방안 발표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내달 시장 출격 SK 바이오팜 상장 앞둔 SK 그룹주 강세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미국 테슬라에 몰리는 한국 원정개미 4년 뒤 22,000달러 전망도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주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입은 해외 수주 실적을 회복하고 또 코로나가 진정되면 주요국들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텐데 이를 선점하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인프라나 건설, 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총 30건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을 했는데요. 총 규모는 1,000억 달러라고 하고요. 이 중에서 올해 수주할 물량이 300억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15조 원 상당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3조 7천억 원 상당의 금융을 지원하고 또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도 평균 7개월 이상에서 4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고 있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관련 수혜주들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의 강세 속에서 다음 달 SK 바이오팜의 상장을 앞두고 SK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오늘 상장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오는 16일에서 17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서 23일과 24일에 일반 청약을 실시하고요. 다음 달 2일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K 바이오팜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 가능한 신약 2종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미국 시장에서 직판 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부터 미국에 출시한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요. 또 수면장애 치료제인 솔리암페톨도 이미 훌륭한 수익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러한 기대감에 오늘장 SK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SK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를 제치고 시총순위 9위와 10위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고요. 또 SK와 SK증권, SK케미칼 우선주는 현재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SK그룹주들의 강세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미국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세상 주식이다라는 별명에 지난주에는 사상 최초로 1,000달러를 넘기면서 천슬라라는 별명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테슬라의 주가 급등세의 거품인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와 올 1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올해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긴 하지만 이 도요타나 톡스바겐, GM 같은 글로벌 업체들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적인데 그런 반면에 기업 가치는 글로벌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근 주가 급등이 굉장히 좀 과도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반면에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하면 급등이 과도하지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PER은 220배이지만 내년 PER은 67배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실적이 더 개선되면서 이 PER 부담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에는 22,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느 쪽이 더 신뢰가 가시나요? 올해 들어서 국내 개인 매수세도 해외 주식 중에선 테슬라로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석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는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이제 9월 달에 환절기 때는 지금 현재 환자 수의 2배 가량의 공연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이 미국에 있는 병상이 2배 이상 필요하다 이런 부분 얘기하면서 이 9월 달에 지금 환절기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후반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과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코로나가 나왔을 때도 우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각국의 그 부양책이 나왔었고 특히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제 개인들의 순 매수가 이어지면서 지수를 V자 반등을 좀 이루어졌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또 나올 수 있냐.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이 급락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2차 어떤 급락 증세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시장의 전 상승 랠리를 좀 가져가야 될 텐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부양책을 일본에 내놓으면 4차거든요. 근데 지금 4차 부양책을 내놓을 시기는 아니다라는 네. 부분을 어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쪽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시장을 우상향방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우선 개인 쪽에서의 예탁금 규모나 순매수 규모가 줄지는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FOMC가 제로금리 수준을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제로금리는 의견을 내비쳤다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전망이 아직까지 어둡게 갖고 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어떤 주가 수준과 그리고 실물 경기에 대한 어떤 이 간격이 좀 좁혀지는 그런 상태로 저점을 찾아야 어떤 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경기 지표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어떤 중국의 경기 실물 지표가 이 부분의 저점을 좀 찾아줄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작업이 이 작업이 있는 기간 때는 숨고르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실물 경기 지표가 호전이 되는 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이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재확산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오늘까지 최근 북한의 대남 공세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서리빨 치는 보복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대남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경협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방산주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지난주부터 이제 직통 통신 연락선을 이제 폐기하면서 네. 이 관련주들, 당연 경협주들은 급락을 하고 어떤 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북한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면서 예측을 하는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얻는다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어떤 외신 여론이나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만 이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올해 초도 그렇지만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떤 그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주가 하락세가 계속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좀 상승 여력이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빅텍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에 어떤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종목들을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 재무 구조가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안에서 이 종목들을 찾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한국항공우주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큰 그나마 방산주 안에서도 이 종목들에 대한 걸 고를 때는 이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좀 골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방산 업체라고 하지만 어떤 사업의 일부분만 지금 방산에 대한 그 방산 관련된 상품을 제외하고 다른 본업은 따로 있는 상황이
상황이 네. 좀 많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은 좀 가려가면서 좀 살펴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방산주 중에서도 재무가 좀 부실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은 좀 피하시고 그 중에서도 시총이 좀 높은 종목들, 뭐 한국항공우주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을 주목해 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이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공모주 청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으로 SK 바이오팜 지분을 100% 보유한 SK가 급등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오늘 SK 그룹주들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관련해서 계속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봤을 때도 그 지난 5월에 SK 바이오팜이 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5월 달부터 5월 말부터 SK 관련주들의 급등이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뭐 SK 그룹주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뭐 SK 증권 우선주 그리고 SK 케미칼 우선주 같은 이 우선주들의 급등세가 크게 나타나거든요. 역시 아시겠지만 이제 우선주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률이 높고 네. 그리고 어떤 유통 주수가 적기 때문에 그 급등 포인트가 급등 퍼센티지가 높기 때문에 주로 우선주 쪽으로 매수세를 이어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업 가치로 봤을 때도 지금 최대 7조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다음 주에 어떤 청약 시작된 이후에 공모가가 정해지겠지만은 정해지더라도 최고가로 정해지더라도 그 이상의 어떤 기업 가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SK 그룹주들의 전체적인 투자 심리를 계속 좋게 만든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뭐 이런 상승률이 SK 그룹 쪽 오버슈팅한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지주회사인 SK가 이런 부분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SK의 지주 SK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뭐 최근에 뭐 SK 케미칼이나 SK 어떤 증권 같은 이런 종목들도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저는 우선주보다도 약간의 좀 본업 가치가 있는 그런 좀 보통주에 대한 좀 관심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물론 SK 바이오팜의 어떤 파이프라인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도 기업 가치가 5조에서 7조 주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거에 대한 그룹주들이 너무 파급력이 커지면서 SK 그룹주들 중에서도 이 적자가 나오는 기업들이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SK 바이오팜 청약이 진행되고 나서도 그룹주들의 오름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우선주들 요즘 특히나 이런 매수세가 쏠리는데 우선주보다는 본업에 가치가 있는 보통주에 주목을 해보는 게 좋겠다. SK 그룹주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의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아침부터 약세로 시작하면서 아직 어떤 뚜렷한 방향을 가지지 못한 채 낙폭은 조금 줄여가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번 주도 지난주의 충격에 이어서 계속 시장에서는 그 여진이 남을 어떤 변동성이 계속 숙제이기 때문에 시장 관리와 함께 전략 관리 잘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이번 주 또 월요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 주에 나올 중요한 이슈들 한 번쯤 체크해보면서 시장 변화를 한번 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중국의 주요 지표들이 방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5월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주택가격 지수 이런 쪽으로 발표가 됐는데
산업생산 같은 경우 일단 플러스권으로 다시 들어오면서 한 4.4% 증가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모습들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소매 판매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도시 실업률 같은 경우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다는 관점 쪽에서 5%대 중반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매 판매가 여전히 이와 함께 빠르게 회복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들이 뚜렷하다 보니까 아직 어떤 제조업 관련된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회복세가 들어가는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가 내수 쪽에 대한 흐름들이 그대로 따라오지 못한다는 게 아직 중국 정부의 약간 고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중국 정부가 나올 수 있는 게 관련돼서 계속 어떤 불을 지피는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도 계속 관련돼서 흐름들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산업 생산 관련된 부분들의 지표를 미국과 같이 비교를 해서 한번 보게 되면요. 일단 지금 관련된 쪽에서 중국이 지난 어떤 코로나19 사태 충격 이후에 회복세가 들어오긴 하는데 보통 보면 이제 V자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확장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들은 아직 제한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중국 혼자만의 힘으로 어떤 세계 공장들이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관련된 부분들, 즉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너스 15까지 들어간 상황 쪽에서 변화가 들어와야 이와 같이 동행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글로벌 경제의 전반적인 모습들의 반영이 앞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봐야 되면요. 일단 회복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미국이나 유럽 쪽의 회복세가 완연하게 두드러질 때 오히려 중국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다음 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일단 오늘부터 유럽 쪽에 특히 대표적인 관광 국가가 그리스죠. 거기서 EU 회원국 모두 다 이제 관광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경보를 해제하고 입국을 허용하는 추세로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셧다운이 어떤 강하게 이어지면서 위축이 상당히 심했던 부분들 쪽에서 점진적인 어떤 변화가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2차 대유행과 관련된 쪽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대표적인 관광으로 먹고 사는 국가들에 대한 변화들이 이제 회복세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표들이 어떤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해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6월 16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목할 게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1분기 기업 경영 분석 관련돼서 주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중요하게 봐야 될 대표적인 흐름들이죠. 과연 기업들이 1분기의 영업이익의 추이나 그리고 순이익의 추이를 전반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떤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이 나갈지에 대한 흐름들을 한 번쯤 점검해보고 대응 확인해야 될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연준 의장 또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 특히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어떤 증시의 강한 반등의 출발이 연준에서 출발했고 거기서 또 앞으로의 변화가 연준에서 만약에 자산을 어느 정도 이제 줄이는 부분, 자산을 늘리는 부분들을 멈춘다든가 유동성을 줄인다든가 하게 되면 당연히 타격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 어떤 계속 입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이제 반기 통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원이나 또 내일 같은 경우는 하원이죠. 17일 날 같은 경우는 하원이죠.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어떤 질의응답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를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시장에 변동성을 주는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에서는 4월 기업 재고, 5월 소매 판매, 5월 산업 생산 또 중요한 지표들이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이번에는 또 G2의 소매 판매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앞서 보셨듯이 제조업 관련된 쪽은 그래도 빠르게 살았는데 어떤 지금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발표되는 숫자까지 보게 되면 여전히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빠르게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 대한 변화가 지금 마이너스 20대까지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조금씩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아직까지 변화들은 어떤 리테일 관련된 소매 판매 쪽이 생각보다 좀 더디다라는 쪽도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6월 16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독일의 지표 중에 하나인 주 경기 기대 지수 또 하나의 앞으로의 전망에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변화가 독일 같은 경우는 일단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아마 기대 심리가 어떤 50, 60대까지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어떤 흐름들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독일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큰 변화로 봤었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떤 셧다운 이후에 대한 기대감은 높다라고 바라보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앞서 중국 쪽에서의 지표들도 보셨듯이 계속 확장세가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과의 흐름들과도 유사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리고 또 지켜봐야 할 흐름들이 6월 17일 날 같은 경우 수요일 날은 오페크 월간 보고서 확인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또 항상 중요한 수요와 관련된 얘기가 가장 또 중요한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연준장의 하원 증거들, 그래서 이틀 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국내에서는 신규 상장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SCM 생명과학이 이날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신규 상장과 또 지금 같은 유동성이 강한 시장 쪽에서 또 바이오주가 하나 상장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또 관심은 필요하겠죠. 물론 동시효과 시간에 너무 강하게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관련된 내용들 쪽에서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그리고 관련된 줄기세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바이오주의 강세인 시장 쪽에 또 하나의 어떤 변화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도 IPO 관련된 신규 상장주로 눈여겨보셔야 될 하루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6월 18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목할 게 중국의 6월 18일 쇼핑 페스티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가 잘 아는 광군제죠. 11월 11일 광군제 이외에 상반기에는 중국 2위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동닷컴이 주최하는 이 페스티벌이 또 하나의 소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애플이 여기서 반값 할인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요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관점들인데 지금같이 어떤 보호복 소비가 나오느냐에 관한 관점들 쪽으로 한 번쯤 눈여겨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벤트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또 관련된 화장품 관련된 쪽이나 중국 소비주 관련된 쪽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나는지 여부들도 일단 목요일 전후로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중국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틀 동안 열리는 가운데 이 홍콩이 대규모 반중 시위가 예정되어 있는 7월 1일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이 홍콩 보안법을 발효시키느냐라는 여부들도 상당히 또 중요한 글로벌 여러 가지 국가들과의 또 갈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겠죠. 그쪽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미국의 5월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일단 회복은 들어갑니다. 근데 OECD 경기선행지수의 동향을 봤었을 때 그래도 아직까지 중국이나 그리고 OECD 전반적으로 아직 그 밑에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좀 회복세가 좀 더디죠. 근데 그나마 한국이 좀 상승 반전했다라는 쪽에서 상당히 뜨겁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한국의 특성은 다른 국가들이 같이 올라와야 또 하나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탄력이 계속 좋아지느냐라는 부분들은 타국가들의 영향들을 계속 받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현상의 단면을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6월 19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진에어가 국내 노선을 좀 더 늘린다, 신규 취항을 한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국토부가 제재가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내선 쪽으로는 보강을 하겠다라는 쪽으로는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 항공업 쪽이 그렇게 크게 개선될 모습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주요하게 바라봐야 될 일정들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도 중요하게 특히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들도 염두하시면서 이번 주 시장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으로는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 일정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10위에는 케이프입니다. 올 초 경영권 분쟁이 일었던 케이프 투자증권의 모회사인 케이프가 최대 주주를 변경한다는 소식에 이 종목이 1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인 9위의 대한유팜도 오늘장 20%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8위의 이라이콤은 서우테크놀로지를 200억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7위의 ABL바이오는 소폭의 오름세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수소 관련주인 6위의 두산 QSL도 오늘장 빨간불 켜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MP한강, 4위는 미스터블루, 3위는 빅텍, 2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1위는 SK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5위는 MP한강입니다. MP한강이 미스터 피자를 매각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상한가를 썼습니다. 저는 스탑을 들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좀 고 가겠습니다. 고요. 알겠습니다. 고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P한강에 대한 의견입니다. 400원대도 버틴 불개미입니다. 목표가 올 때까지 물량 절대 안 빼앗기렵니다. 과연 1,000원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고꾸라질 것인가. 상한가 잔량 보니까 수요일까지 상한가다 꽉 쥐고 있자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400원대도 버텼다. 물량 절대 안 뺏긴다라고 하셨는데 계속 어떻게 들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일단은 매수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1,100만 주의 순매수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오늘은 무난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MP한강이 미스터 피자, 즉 MP 그룹이 미스터 피자를 정리하고 매각하면서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쨌든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아직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상승세 기대해보자 설명하셨는데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과연 1,000원을 넘길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고꾸라질 것인가 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1,000원은 당연히 넘기는 걸로 봐야겠네요. 네, 1,000원은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차트 상황에서 1,200원의 저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갭으로 해서 종가를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1,200원은 큰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일은 마음의 준비나 하고 접근하신 전략 유의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0원을 넘길 것이지만 1,200원의 저항대가 있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또 볼까요? 상한가 잔량 보니까 수요일까지 상한가다 꽉 쥐고 있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아직 이제 미스터 피자가 매각을 한다라고 했지 뭐 주관사만 선정을 했고 네. 뭐 진행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항상 계약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 아직까지 조금 상한가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예상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상한가를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볼게요. 4위는 미스터블루입니다. 웹툰 플랫폼 기업이죠. 사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의 모바일 게임인 에오스레드가 해외 진출을 앞두고 기대감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저는 뭐 웹툰이니까 일단 이 종목의 그 본질적 가치가 좋게 봐서 고를 들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블루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에 2만 원 간다던 사람들 허튼 소리 하나 했는데 오늘 보니 갈 것 같기도 하고 알다가도 모르겠다. 평단 10,000원이라 마음이 편하다. 올리든 내리든 마음대로 해라. 17,000원에 팔고 배 아파서 14,200원에 들어왔는데 내리네? 라고 하셨습니다. 자, 다양한 게시글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예전에는 2만 원 간다는 소리가 허튼 소리인 줄 알았는데 갈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2만 원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18,0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웹툰이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또 핫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집에서 이제 너무나 무료하고 심심하거든요. 근데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특히 성인용 만화가 많습니다. 즉 이제는 아이들만 보는 만화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키덜트라고 하죠. 점점 성인들을 위한 놀이 문화들에 대한 중요성이 중요가 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미스터블루는 잘 갈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른이들이라고 하죠. 어른이들을 위한 웹툰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유효하다 설명하셨습니다. 18,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소개하셨고요. 다음 게시글을 보니까 1,700원에 팔고 배가 아파서 14,200원에 들어왔는데 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진짜 배가 좀 아플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1,7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예. 사실 매도하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정고점에서는 추가 매수하는 것은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현재 미스터블루는 잘 가고는 있지만 지금은 추격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이 즐길 수 있는 구간이지 새롭게 접근할 수는 없는 구간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은 좋기 때문에 뭐 매수했던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다만 18,000원에서는 좀 매도하신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배 아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목표가 18,000원 설정해 두시고 거기까지 수익을 한번 챙겨보자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3위는요, 빅텍입니다. 남북 관계가 다시 급속도로 냉각하면서 방산주들이 오늘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은 1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빅텍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고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스탑을 들어보고 싶어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텍에 대한 의견입니다. 빅텍 12만 주 보유자입니다. 오늘 상한가 갑니다. 오늘은 5,600원만 지켜주라. 내실 있게 상승하자. 이건 종가 매수나 3시 이후 매수가 답이다.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면 12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 상한가 오늘 간다라고 하셨는데 강한 또 바람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전문가님 보세요? 참 신기한 게 방산주가 항상 우리나라는 6월이나 8월에 한 번씩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다만 지금 이제 상한가 간다라는 걸 섣불리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 게 사실 이제 전단지 살포로 인해서 좀 리스크가 들어온 건데 신용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신용 비율이 지금 9.65%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언제든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신용 물량이 많아서 고점에서 언제든지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 리스크가 있다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바로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5,600원만 지켜주라. 내실 있게 상승하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이제 5,600원의 매도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매도 듭니다. 자리. 오히려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그런 방산주들은 눌림대 공략, 오히려 급등했을 때 매도, 이게 기본 원칙이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5,600원은 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눌렸을 때 접근하시고 고점에서는 파는 전략을 계속해서 쓰셔야 한다. 방산주 말씀드렸고요. 다음 게시글 보니까 이거는 종가 매수나 3시 이후에 매수가 답이다. 고수들의 영역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오후 매수는 저는 네.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그래요? 고수들의 영역은 맞습니다. 오히려 단타하시는 분들 분봉 이용해가지고 좀 매매하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좀 다소 어렵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후 매수에 대해서는 뭐 갸우뚱을 하셨지만 고수들의 영역은 맞다. 분봉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한 종목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을 바로 볼게요. 오늘의 2위는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거침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8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는 고를 들고 싶어요. 전문가님 의견은요? 네, 스탑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탑을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했다. 개미들아, 외국인 매도로 돌아섰다. 조심해라. 85층이 한없이 낮게 보이는 건 저만 그런가요? 85층만 넘으면 금방 90층 입주 가능할 듯. 상승 VI 좀 받고 100만 원 근처 뚫을까 말까 하는 기법 모르나? 여기 주포 운전 실력이 0...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아주 유명한 명언인데 이제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으니까 조심해라라고 하셨어요. 전문가님도 이 글에 좀 공감을 하시나요, 그러면? 저는 사실 이 글보다는 예. 좀 생각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떤 사실 걸까요? 삼성라이온스는 제가 계속 고를 외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탑으로 바뀐 이유가 SK 바이오팜이 조만간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제약사들 중에 이제 파인 하나 먹기라고 하거든요. 투자 자금이 일부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점에서 좀 매도 의견을 드린 거고요. 물론 이렇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조정을 받는다면은 하락에 대한 예측은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아마 산이 높다라는 것은 빠르게 각도를 세웠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시 또 일부 조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또 조정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로 전문가님이 스탑을 드셨습니다. 이제 라이벌인 SK 바이오팜이 곧 있으면 시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자금이 바이오팜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는데요. 자,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85층이 한없이 낮게 보이는 건 저만 그런가요? 90층 입주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85층이 한없이 낮은 건 아니고요.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나중에 다만 시간이 또 지나면은 저도 이제 100만 원 이상은 보고 있는데 지금은 잠시 내리는 미는 피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시간을 길게 보면 100만 원 나중에는 가능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스탑을 드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오늘의 1위 종목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SK입니다. SK 바이오팜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SK 그룹주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그중에서 이 SK 바이오팜의 지분을 100% 보유한 SK는 10% 넘게 급등하면서 시총 9위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고 들고 싶은데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예,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에 대한 의견입니다. 25만 원대에서 잡았습니다. SK 바이오팜 상장까지 무조건 홀딩. 10만 원대에서 버티다가 오늘 내렸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네요. 다들 복 받으세요. 최소한 1개월 보자. 공시 내용 분석대로라면 그냥 대박임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일단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면요. 25만 원대에서 잡았다. SK 바이오팜 상장까지 무조건 홀딩이다. 수익을 지금 많이 보고 계세요.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어떻게 보세요? 상장까지 무조건 홀딩 맞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항상 그 주식은요. 네. 미리 정보가 선반영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은 상장 전이기 때문에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상장을 앞두고 한 2, 3일 전에는 오히려 매도하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더 투자하는 방법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상장이 된다고 하는데 상장 전 2, 3일 전에는 오히려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전략이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소한 1개월 보자.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 그냥 대박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죠. SK 바이오팜을 이제 참 자신공사 잘 된 거죠. SK가 그에 따라서 이제 상장하면은 네. 아마 이제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성장할 거다라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지금 뭐 공시 분석대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매도는 항상 준비하고 계시자. 오히려 이제 충분히 그의 가치도 반영되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한 35만 원 정도는 정리하실 준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식 농사를 잘 지은 SK는 35만 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하셨고요.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상장 전에는 며칠 전에는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관심 두고 있으신가요? 사실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덜 오르는 종목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네. 사실 저번 달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덜 오르는 종목들에 대한 두각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섹터 종목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보안 관련된 종목이 한국정보인증이라든지 한국전자인증, 그리고 뭐 코닉글로리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50% 이상씩 상승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키 맞추기라고 해서 덜 오른 보완주들이 또 재차 반등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뭐 코니클로리나 뭐 전보인증, 전자인증은 아직도 기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한컴 위드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위드라는 종목은요, 제가 이제 언택트 시대에 관련된 종목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야기를 참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도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보안 관련된 섹터 당연히 언택트입니다. 뭐 어쨌든 간 시장이 더 보안 5G가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많이 쓸수록 결국 보안에 대한 동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전일자에 뭐 해킹 이슈가 한 번 있었죠. 은행에 대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유출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보안 이슈는 뭐 지속적으로 두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컴이드라는 종목이 좀 다소 낯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투자한 회사고 한글과 컴퓨터 벌써 한컴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그룹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마진과 또 안정적인 지원군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이제 어떻게 시장을 확대하느냐입니다. 사실 삼성바이오로스가 잘 갈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유통망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라는 브랜드력과 그다음에 삼성전자에 대한 해외 글로벌 유통망이 결국 시장을 확대시켰고요. 결국 지금 한컴도 어떠한 글로벌 유통 마케팅과 글로벌 유통망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LG상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LG상사와 한컴그룹이 같이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을 점차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차트 포인트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종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 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시장 영향이 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시장 영향 상황에서도 매수 포인트 좀 보시게 된다면 한 3,000원 언더까지는 크게 무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2,985원인데 거래량이 붙었던 구간입니다.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는 조금은 그래도 이제 시작되었던 구간이다라고 해서 부담이 없는 자리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전체적인 흐름상에서는 지지 저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 저항 보시게 되면은 한 4,500원, 4,500원에서는 좀 저항이 많기 때문에 전차적으로는 매도 자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절 라인 보신다라고 하면은 2,500원 62선 이탈되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대응하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수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황주명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 한컴 위드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들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